주제가 초반부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고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보통 초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1번 있고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통 한 1번 정도까지는 주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인 경우는 지금 모의고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주제가 다른 말이 나와버리면 그 뒷부분도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흐름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1번에서 흐름에 대한 정답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번도 사실 잘 안 나와요. 재작년 모의고사에서 2번에서 정답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재작년 고2 모의고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정답률이 처참하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보통 흐름 문제는 정답률이 보통 60에서 70%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2번이 정답일 때 정답률이 30%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3에 고3이었구나. 고3 애들도 웬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3, 4번에서 정답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자면 2, 3, 4에서 정답 나옵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는가? 이런 게 만약에 내신에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려야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트레이닝 앤 컨디셔닝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첫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첫 두 문장에서 이 글의 소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글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 내용 봤을 때 훈련과 컨디션 조절하는 거래요. 뭐를 위해서? 야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야구를 위해 훈련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focuses on 뭐에 집중하냐면 developing 뭔가를 상승시키는데 집중한답니다. 힘, 여기서는 힘보다는 약간 좀 근력 이런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근력이나 힘, 속도, 그리고 신속함, 그리고 유연성 이런 거를 높이는 데에 집중을 한대요. 자, 야구를 위한 트레이닝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제 뭐 좀 조건을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뭐에 집중돼 있다? 이런 거에 집중돼 있대요. 야구 파트에서. 그럼 일단 이 글에서의 소재는 뭡니까? 일단 야구야, 야구.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야구에 대해서 필요한 훈련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야구를 하기 위한 신체 조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죠, 그렇죠? 일단 이어서 볼게요. 자, 1980년대 이전에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Strength training. 자, 근력 운동 해갖고 나왔어요. 여기 위에 strength 있었죠. 근력 운동이 was not an important part.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대요. 뭐에? 컨디셔닝에 있어서. For a baseball player.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위한 그런 컨디셔닝. 그러니까 여기서의 컨디셔닝은 컨디션 조절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야구 선수가 되게끔 세팅하는 그 조건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위한 뭐 몸, 신체를 만들기? 약간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간 그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그런 그 조건에 부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 조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현재 시제로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반 첫 문장에서 도입부에서는 야구 훈련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얘를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글의 좀 더 디테일한 소재는 야구에서의 근력 운동을 말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딱 집어서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자, 어쨌든간 80년대 이전에는 근력 운동이 안 중요했었대. 그러면은 왜 안 중요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 여러분, 야구라는 거는요 대단히 기술력이 중요한 스포츠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축구나 농구는 어때요? 그냥 공 하나만 있으면은 기술력 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프로 축구나 농구 선수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공 갖다가 놀면 돼요. 쏘고 이러면 됩니다.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게 많잖아요. 도구가 배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요. 글러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 잘못 던지면은 이거 맞고 그냥 황천길 갈 수도 있고 잘 쳐야 되고요. 되게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구에서 중요한 측면은 기술력적인 측면이나 뭐 순발력이나 아니면 속도 이런 게 좀 야구에서 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근력을 키우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근력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좀 속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이제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력 키우는 게 조금 부질없다라고 한 게 아닐까요? 일단 상식은 그거예요. 자, 하지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한번 글을 읽어보죠. 이 상태로 왜 근력 운동이 야구에서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여겼답니다. 야구를요 as a game 어떤 경기로 여겼다는데요. 자, 요거는 view A as B라는 형태입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 좀 써볼게요. view A as B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필기는요, 여러분 그 교재 맨 아래 오른쪽 보시면 그 박스 있죠? 거기다가 적절히 하시면 돼요. 자, view 말고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consider죠. 그리고 뭐 see 이런 거를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regard 이런 단어를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유명한 단어들이고요. 좀 생소한 단어 하나를 써볼게요. 바로 어떤 거냐면 count라는 단어도 해당됩니다. count.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A를 B로 여기다. 됐어요? 아, 하나 안 썼다. 소리. think 빼먹어. 됐어? view A as B, consider A as B, see A as B, regard A as B, count A as B, think of A as B. 됐어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A를 B로 여기다. 예전에 한번 그 가좌부에서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빈칸 문제로 한번, 아니 요약 문제로 한번 나왔거든, 객관식에서. 근데 뭐뭐를 여기다 요 동사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었는데 그때 동사가 카운트로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트는 잘 알고 있는 건 세다. 그나마 공부한 사람은 중요하다. 요 정도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다라는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카운트가. 그래서 이 카운트까지 쓴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은 야구를 경기로 여겼대요. 어떤 경기냐? skill and technique.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나왔죠. 기술과 테크닉이 경기로 여겼다고요. 그렇잖아.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근력이라기보다. 그리고 most managers. 자, 대부분의 매니저들과 코치들은요. so A as B도 나왔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A, B 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매니저랑 코치들은요. 뭐로 여겼냐?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근력 운동을 뭐로 여겼냐면 something, 무언가로 여겼대.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보디빌더를 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됐어요? 즉 뭐가 아니라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아니라. 됐어? 여기까지가 뭡니까? 야구에서 야구 선수에게 훈련을 시킬 때 근력 운동이 좀 필요가 없다라고 한때 생각했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쓴 거죠. 여기다. 됐죠?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제가 딱 말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왜 야구 선수들은 근력 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 속도가 아무래도 좀 뒤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테크닉이 중요한 경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한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다음 보시면 they fear. 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뭐를? 대절을요. weightlifting and building large muscles. 자, 무게를 들어올린 거야. 웨이트리프트 하고요. 그리고 뭔가 커다란 근육을 키우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would cause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오형식 구조도 있고 이렇게 여기 동명사 주어 두 개 연결돼 있고요. 자, 그러면 무게를 들어올리고 큰 근육을 기르는 것이 선수들로 하여금 유연성을 줄어들게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생각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interfere, 방해한대요. 뭐를? quickness, 스피드랑 그리고 proper 테크닉이니까 적절한 테크닉을 방해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글의 패턴을 한번 볼게요. 잘 봐. 처음에 글의 소재로서 야구, 정확히 말하면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근력 운동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력 운동. 맞죠? 근데 지금 초반에 도입부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앞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요. 결국
예전에 1980년대 이전에는 근력운동이 쓸모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대요. 한마디로 퉁치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봐봐. 1980년대 이전에는 쓸모가 없었다고 했잖아. 근데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었어? 첫 문장에서 뭐라 했어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고요.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에서 뭐가 있다고요? 근력을 기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있다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전형적인 통념 반박식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통념 반박식.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존의 통념, 다시 통념이라고 쓸게요. 이 통념은 뭐냐면요, 1980년대 이전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통념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력운동이 안 좋다요. 그냥 쉽게 말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X라고 안 할게요. X라고 헷갈리니까 그냥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근력운동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괜히 근력운동 했다가 속도 떨어지고 유연성 떨어지고 야구 선수한테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맞죠? 이게 기존의 통념이었다고. 그러면은 통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반박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봐봐, 198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현대에는 한다면서. 그러면은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근력운동이 뭐 유연성을 떨어뜨리거나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뭘 파악해야 되냐면, 첫 문장의 현재 시제를 통해 오늘날 현재 야구를 위한 트레이닝에서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었으니까 반대로 옛날엔 안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하구나, 이런 패턴으로 글이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보자마자 우리 뭘 떠올려야 될까? 이 뒤에 뭔가 반박하는 무언가가 나오겠구나. much이 됐든 however가 됐든 yes이 됐든 이런 표현이 나오겠구나. 그러나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글을 읽는 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뭐로 나왔어요? 도우로 나왔죠. 그쵸? 도우가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냥 그러나. 됐어? 게다가 심지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투데이까지 나왔잖아. 대놓고. 투데이.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통념 반박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요 비교 대조류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문 용어로는 old and new라고 해요. old and new.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old and new로 이제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얘는 1980년대 이전이었는데 얘는 오늘날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력운동은 중요하다, 이 내용으로 나오겠죠. 됐어? 그럼 이 글의 핵심 주제는 뭐가 돼요? 이거죠. 옛날에는 안 중요했었어. 왜? 근력운동의 중요성을 몰랐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에서 근력운동이 중요해가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첫 문장이 주제 아닌가요? 아니요. 첫 문장은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첫 문장에는 근력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이 글이 이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려고 약간 밑밥 가는 거예요. 소재만 그냥 던져준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근력운동이 주요 내용이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에서 근력운동이 중요하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 지금 도 나온 문장이 바로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게도 원래 흐름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주제를 원래는 잘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글에서 왜 여기를 주제문으로 낼 수 있었냐면요, 우리가 사실 마지막 문장을 읽지 않아도 저 두 문장만 읽어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첫 문장에서는 분명히 근력운동을 발달시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 시제로요. 근데 다음 문장에서 옛날에는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옛날엔 안 중요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발달시킨다고 한 거니까 지금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첫 두 문장만 읽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밑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약간 난이도 있는 흐름 문제였던 거예요. 약간 난이도 있는. 됐죠? 자, 어쨌든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오늘날
experts understand. 전문가들은 이해한답니다. 뭐를요? The importance of strength training.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답니다. 그리고요, have made it part of the game. 자, 그것을 경기의 일부로 만들어 오고 있대요. 이거는 구문 분석 잠깐 하자면 여기가 동사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됐어요? 지금 목적격 보어가 명사로 나와 있죠. 보어가 명사로 나왔을 때는 뭐뭐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것이 가리킨 건 뭡니까? 당연히 근력 운동이겠죠. 근력 운동을 그 경기의 일부로 만들어 오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에서 근력 운동이 있는데 이게 뭐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정리됐나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제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했잖아요. 첫 두 문장을 통해서 시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현재 시제에서는 얘를 developing 하려 했는데 과거 시제에서는 이 strength가 not important다 라는 걸 통해서 현재는 중요하지만 과거엔 안 중요했었구나. 그러면은 현재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겠네. 이 부분이 바로 주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문제 부분을 한번 같이 보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푼 거. 자, 위에 학습 셀프 점검은 각자 여러분 하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아래 통념 반박 패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문의 전체 내용 파악, 통념 부분. 1980년대 이전까지 야구에서 여기에 빈칸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컨디셔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만들기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력 운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력 운동 또는 몸 만들기 둘 다 정답돼요. 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근력 운동이란 보디빌더를 위한 운동이라고 여겼다. 이겁니다. 자,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또한 만약 야구 선수들이 큰 근육을 키운다면, 근육을 크게 키운다면, 왜 근데 책을 안 키우냐? 안 줬었다고 내가? 아니 그러면은 수업 지금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왜 여태까지 근데 내가 책을 안 줬을 리가 없는데? 요교재 못 받았어요? 아니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자수가? 일단 알겠어요. 얘기를 하지 왜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어떡해. 17페이지야 17페이지. 자, 다시. 그래서 또한 만약 야구 선수들이 큰 근육을 키운다면 유연함이 떨어져 선수들의 이제 신속함, 퀵니스였죠. 그리고 테크닉에 방해가 될 것이라 두려워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반박 부분을 볼게요. 하지만 오늘날 전문가에 따르면 근력 운동이 야구에서도 중요하며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근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옛날에는 간과했으니까 근력 운동을 제대로 안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9번 내용까지 봤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10번 내용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저기 쉬는 시간 끝나고 단어 시험 그냥 바로 볼게요. 오늘은. 알겠죠?
자,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단어 시험 시작해 볼게요. 이거 하나씩 주세요. 아, 그래서 미안해. 너무 많아갖고 그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여러분 푸시면서 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뭔 거 같아요? 네, 단어 미통과자예요. 단어 통과 못한 사람들의 최후임. 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제 인스타에다가 일단 올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저기 아직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 그 우리 저기 유튜브에 저거 올라가잖아요. 영상. 거기에 썸네일로 올릴 겁니다. 그렇다고요. 잘 보세요. 자, 시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얼른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면은 시험 안무는 지원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얘가 이기면 커트라인 빵개, 네가 이기면 커트라인 3개로 해줄게. 뭐 낼 거야? 가위? 그럼 내가 빠 낼게. 답 있지? 알았어.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커트라인 빵개. 날 왜 믿었어? 잘 보세요. 우리 30초 내로 마무리합시다. 몇 단어 안 되니까. 자, 10초 내로 마무리. 5, 4, 3, 2, 1. 자, 그만 잡지 드릴게요. 채점. 뒤로 주시고. 자, 뒤로 주세요. 그만 끝났어요. 채점 다 하시면은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분들은 거기 10번 다음 질문 피시면 됩니다. 자, 채점 끝나신 분들은 결과 좀 볼게요. 결과 좀. 가위바위보만 이겼어. 저희도 찍으실 거예요? 좀 더 굴욕적인 뭐 없을까?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좀 더 굴욕적인 거 없나? 무릎 꿇는 건 너무 평범해갖고. 좀 더 굴욕적인 거 없나? 근데 오늘은 저기 뒷시간에 제가 또 수업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할게요. 수요일 날. 네. 어차피 수요일 날 또 단어 시험 보잖아요. 아니 그걸 지원이 탓을 하면 어떡하냐 자식아. 어? 제가 미스세요. 봐봐. 몇 개 틀린 거야?
아니지. 지원이는 날 믿었으니까 그런 거야. 우선 이게 자 그럼 이거는 어디 보고 보여 이거? 써놔 여기다가 그렇게 확인 좀 편하게 하게. 맞은 게 쓴 거예요? 틀린 게 쓴 거예요? 아 그렇군요. 틀린 거면은 마이너스로 좀 써주세요. 헷갈립니다. 알겠지? 네, 다들 잘 봤습니다. 네, 아우 결과가 재밌네요. 네. 일단 오늘 커트라인 기준이면 통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뭐 좀 더 굴욕적인 포즈 없나?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이렇게 할까? 그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자, 10번 갑시다. 자, 10번 문제. 자, 오늘도 한 가지 소개해드릴 이 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40번 지문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40번 지문이 뭐냐면요. 요약이에요. 요약.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가 모의고사 40번 이걸 얘기했었나?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니까 그냥 할게요. 모의고사 40번 문제 풀 때 팁 2개 알려드렸습니다. 팁 2개. 근데 이 팁은요 꼭 모의고사 풀 때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할 때도 여러분께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의고사 팁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40번 문제 있죠? 요약입니다. 이거는요 주로 정답이 1번입니다. 엄청난 팁 아니에요? 주로 정답이 1번이다. 좀 더 말하자면요 1번이랑 2번이 정답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걸 통계를 내봤을 때요 이게 보기가 1, 2, 3, 4가 나오잖아. 그럼 이랬을 때 1번이 50%고요 나머지가 다 합쳐서 50%예요. 정답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얘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2번이 2, 3, 4, 5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1, 2번이 정답률이 이거 둘이 합치면 내 기억으로 70 몇 프로인가 그랬어요. 대충. 그래서 보통 1, 2번에서 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오해해갖고 아니 쌤이 1번이 답이라면서요. 저 1번으로 찍었다 틀렸어요. 이렇게 따지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 내가 언제 1번이 100%라 그랬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만약에 니네가 문제를 푸는데 정 헷갈리면 1번으로 찍어라 라고 알려준 그냥 찍기 팁이에요. 찍기 팁.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정답을 1번에다가 배치하는 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아까 내가 흐름 문제 알려줬는데 흐름 문제만 보더라도 1번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페이지 모의고사 4페이지에 몇 번 문제가 있냐면 25, 26, 27, 28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4페이지에 있는 4개 문제는요 절대로 1번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4개가 다 전부 다. 그 4개가 뭐냐면은 안내문, 도표, 내용일치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는 문제 의도가 뭐냐?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대한 늦게 풀게끔 문제를 설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표나 안내문 일치 같은 경우는요 보기의 순서와 글의 순서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1번 내용이 글의 맨 위에 있고요. 보기 5번 내용이 글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보기의 순서와 글의 순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만약에 답이 1번에 있어버리면 첫 문장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10초 만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3, 4, 5번에다가 답을 배치해 놓습니다. 4페이지에 썼는데 대부분 4, 5번이에요. 대부분. 그럼 1번 근데 이제 너무 3, 4, 5번에만 이 보기가 몰려 있으면 이제 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OMR 카드 표시할 때. 그래서 몇몇 문제는 1번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주로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것만 믿지 말고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걸 말해줄게요. 주로 요약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얘네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께서 그 내일 고등학교 발표나잖아요. 오후 2시인가요? 그때 이후에 발표난다고 들었는데, 아 참, 좀 딴 얘기인데, 발표나면 나한테 개인톡으로 바로 보내세요. 알겠죠? 그래야 이제 너네 차후에 내신 대비 시간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얘기 안 해주면 내신 대비 못 받아요. 알겠죠? 나한테 바로 얘기해 주고. 어쨌든 자, 너네가 차후 내신 대비를 할 때 이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요, 교과서랑 외부 지문으로 시험을 냅니다.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뭐 저동이나 암곡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다른 점은 있긴 있는데 대부분 국룰은 이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이 외부 지문을 갖고 뭘 내냐면요, 외부 지문은 둘 중 하나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EBS 교재에서 출제돼요. 둘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EBS에서 많이 낸 게 뭐 올리포스 시리즈나 아니면 수능특강 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좀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대부분 무난하게는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니네가 내신 대비를 할 때 특히 외부 지문, 뭐 모의고사가 됐든 EBS 교재가 됐든 너네가 이 모의고사를 볼 때 그때 이런 류의 글이 분명히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니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아, 이거 학교 시험에서는 요약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데일리 테스트 볼 때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야? 요약형 서술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면 요약형 서술형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무조건 내가 서술형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팁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40번 지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두 번째 문장 보실래요? 뭐라고 나왔어요? In one study. 보이시죠? 한 연구에서. 이거 뭐예요? 연구. 됐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40번에서는 이걸로 나온다. 우리가 내신 대비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러면 요약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알겠죠? 자, 첫 문장부터 가봅시다. The perception, 인식인데 of the same amount of discount. 똑같은 할인 양에 대한 인식이 뭐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요. 제품에 대한 똑같은 할인 양에 대한 인식이 depends on 뭐에 따라 다르냐면요, is relation,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 제품의 관계. 뭐와의 관계냐? To the initial price. 자, 최초의 가격과의 관계에 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할인하더라도 원래 가격이 얼마였느냐, 이거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글 자체가 뭡니까? 여기가 주제예요. 선생님, 첫 문장이 주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보시면요, 특징이 있어요. 주제문의 특징은요, 단호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단호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이 현재 시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현재 시제. 여기에 조동사 같은 거 없죠. 여러분, 조동사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조동사가 없어요. 그냥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제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일상적이라는 거거든요. 일상적이란 건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변화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걸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이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조건 맞다. 단정적인 어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첫 문장에 현재 시제가 나왔고 내용, 소재가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할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재가 할인가에 대해서 뭐다? 이 최초 가격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할인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첫 문장부터 소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를 왜 표시한 줄 알아요? 이게 빈칸 내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첫 문장이 주제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방금 내가 알려준 것처럼 공식처럼 알아두면 좋아요. 자, 오늘 내가 알려준 첫 번째가 뭡니까? 연구 실험류 글 나오면 뭐다? 요약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다? 첫 문장의 주제 나오면 얘를 빈칸으로 변형하기 좋다. 오케이? 이 두 가지 알아두세요. 내신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랑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과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어서. And one study. 자, 한 연구에서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연구 내용이 이제부터 뭡니까? 구체적 예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And one study. 자, 한 연구에서 respondents, 응답자들이 were presented, 제시받았대요. 뭐를요? with a purchase